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되는 첫 자취방을 구하는 순간,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무슨 내용인지 인지도 못하는 계약서를 멀뚱멀뚱 바라보며 무작정 도장부터 찍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계약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 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게 될 시 확인해야 하거나 교부받게 되는 서류들로는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공제증서 4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등기 기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권리들을 기재해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또 줄여서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님이라면 이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어떻게든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혹시라도 이 과정을 그냥 하이패스하려 한다면 눈을 부릅뜨고 요청해 이 서류를 꼭 확인하고, 더불어 해당 주택의 안전성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이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타이밍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을 픽스하려 가계약금을 넣기 전, 본 계약 후 나머지 계약금을 넣기 전, 중도금 혹은 잔금을 넣기 전, 더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직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장 먼저 네이버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가장 상단에 있는 사이트로 진입, 중간에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클릭,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참고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요구되며 비회원으로도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이라면 되도록 실시간으로 등기부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약 전 중개사님이 미리 발급을 받아둔 상태라면 등기부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열람일시와 총 페이지 수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오래전에 발급받아둔 등기부거나 누락된 페이지가 있는 등기부라면 사기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등기부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총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토지는 말 그대로 각종 땅들, 건물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건물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과 같은 비교적 높은 건물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매입 등과 같은 절차에서 일반적인 건물들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둘 다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요.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을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는 하나의 객체로서 공유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급받게 되는 이 등기부에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로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게 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소재지, 용도, 구조 등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갑구에는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청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 순으로 기재, 을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신청 명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 순으로 기재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슨 이상한 외계어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굳이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첫 임대 계약을 하기 전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들만 따로 분리하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제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가 지금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이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 그리고 호수와 일치하는지, 만약 주소 또는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나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의 신분증 인적사항이 등기부상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기서 왼쪽의 숫자들이 바로 등기된 실제 순서들을 나타내는데요. 지금의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신축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도중에 건물을 매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 줄들이 지금까지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들인데요. 가장 마지막 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갑구의 소유권 이전 칸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자의 변경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또한 꼭 이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끔 지분이 공유되어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들이 기재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입니다. 여기서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 외계어들의 뜻을 굳이나 일일이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갑구에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그냥 그 건물은 그 즉시 손절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과 같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단어들이 속출되며 갑구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외계어들의 모든 뜻을 굳이나 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저당권과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당권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저당 잡는 권리인데요. 보통 은행권 등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해주고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근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러한 근저당권에는 보통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표기되는데 그렇다고 이 채권 최고액의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최대 대출 금액으로서 은행권에서 채무자의 이자 체납 등을 대비하여 실제 대출 금액보다 20-30% 정도 더 높게 설정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 최고액으로 2억 4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대출 금액은 2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이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권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매매나 월세 계약보다는 전세 계약일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전세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세 대비 대출 금액이 높은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하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여기서 말소는 해당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상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 또한 근저당권과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통은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등기부 을구에 전세 금액과 임차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전세금 반환에 대한 순위를 보존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매매나 월세 계약보다는 전세 계약 시에 보다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 이전에 몇 명의 선순위 전세권 설정자가 존재하는지 매우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전세권의 금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건물의 안전도를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전세권 설정과 말소의 기록들을 통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신용도도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의 경우 등기부와 더불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비교적 흔치는 않은데요. 만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하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조금 살펴보자면 만약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는 그대로 보존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만약 이 임차권 등기가 신청되어 있다면 이전의 전세 임차인이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결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한 전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그러한 주택들은 그 즉시 손절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면 주택의 임대계약, 특히 전세계약 시 꼭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등기부를 누군가 미리 발급받았다면 열람일 시와 페이지 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갑구에서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기부 마지막 장에는 요약본 페이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현재 유효사항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과 같이 과거의 행적이 중요시되는 기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을구만은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